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김상중 씨가 유성룡 역할을 맡아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어 유명한 징비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일 관계라는 측면에서 일본에서의 인출과 유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그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일 관계가 좋았던 적과 그렇지 않았던 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고 좋지 않았던 기억은 평생 남기 마련인데 한일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일본 국내가 내전 상태였던 무로마치 시대 말기, 이 시기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싸울 전자 나라국자 전국시대, 즉 온 나라가 전쟁의 상태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명가도,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통로인 조선은 길을 열어라 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7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1598년 북인의 탄핵을 받은 유성룡은 경북 안동의 하회로 내려와 임진왜란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실을 기록한 난후 잠록을 저술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편년체 형식의 자필본 초본 징비록을 저술하였는데 시기를 대략 1604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의 사후인 1647년경 징비록은 16권본 목판본으로 간행되는데 서문과 징비록 외에도 금폭집, 진사록, 군문등록, 녹후잡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명인 징비란 중국 춘추전국시대 시집인 시경의 소비편에 나오는 말로 미리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 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유성룡은 서문에서 백성이 떠돌고 정치가 어지러운 때에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나라의 중책을 맡아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떠받치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성룡은 후손들에게 임진왜란의 전모를 밝히며 자신이 공을 세우지 못한 죄에 대해서 밝히는 한편 이순신을 발탁하는 등 전쟁 극복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인 1586년 일본의 사신 타치바나노 야스히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를 가지고 조선에 온 기사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7년간의 전쟁 전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6권본 징비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사의 수는 67개입니다만 그중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기록인 전사가 7개, 1592년 음력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 부산성이 함락된 기사부터 1593년 10월 의주로 피난 갔던 국왕 선조의 어가가 한양으로 환도하기까지의 2년 남짓의 기사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징비록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 대한 외교 실패와 정보의 부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 정유 전쟁이 끝난 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유 재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1598년 음력 8월 18일 그가 머물고 있던 교토의 후시미성에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후 일본의 정권을 잡은 것은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그는 1603년 정의대장군에 오른 후 1615년 5월 오사카에서 있었던 오사카성 여름전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뒤를 이은 삼남 도요토미 히데요리마저 없애게 됩니다. 이후 260여년간 도쿠가와 집안은 일본을 지배하게 되는데 후방 지원 임무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오지 않았던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화친 정책을 취하며 조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등 세국 정책을 취하는 와중에도 지금의 오키나와에 있었던 류큐 왕국과 조선과는 정식 국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쿠가와 막부의 기본 정책은 전임자인 도요토미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에 전쟁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많지 않았으며, 또 막부 이외의 민간인이 도요토미 및 임진 정류 전쟁을 기술하여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 쪽 기록물들은 대체로 단편적이고 협소한 보고서나 견문담 성격의 기록물들이 대부분으로 전쟁의 전체 양상을 다룬 기록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기록을 담당했던 주된 계층도 학식이 있는 하급 무사나 승려들이었기에 기록의 주체나 내용이 징비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선 초기 세종 때 문신인 신숙주는 26세 때인 1443년 서장관 신분으로 일본 사행에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 임금인 성종에게 남긴 말이 원컨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깨트리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숙주의 유언과는 반대로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조선에 대한 정보, 특히 책으로 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1647년 16권본 징비록이 간행되고 불과 30년 후인 1678년 지금의 큐슈 후쿠오카본의 유학자였던 가이바라 에키켄이 편찬한 쿠로다 가보에서 징비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편자인 가이바라 에키켄은 1682년 5월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에 왔을 때 후쿠오카 앞바다에 있는 아이노시마라는 섬의 접대소에서 조선 통신사들과 필담을 나누고 1695년 일본에서 최초로 간행된 목판본 징비록의 서문을 작성하여 교토의 야마토야 이해라는 곳에서 인출, 유통하게 되었던 것도 징비록과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창구이자 가교 역할을 했던 것이 대마도, 즉 트시마번의 번주 소 요시토시입니다. 전쟁 전부터 조선과의 교역을 독점적으로 행하며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던 트시마번의 입장으로는 하루속히 외교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유명한 국서 위조 사건입니다. 일본이 국교 회복을 바란다면 도쿠가와가 직접 침략 전쟁을 사죄하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라고 조선 정부는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막부는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기에 사죄의 국서를 보내는 것에 반대했는데, 중간에서 스시마 번주가 침략 전쟁에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아 도쿠가와의 옥색, 서체, 그리고 연호까지 위조하여 조선에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607년 사절단을 통해 보낸 임금 선조의 답장을 다시 한번 위조하게 됩니다. 귀국이 위문 편지를 보내 전쟁에 사죄한다고 하니 후에 답한다 라고 적은 부분을 지우고 조선이 먼저 화교를 요청한다고 고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 30년 지나 들통나버리지만 조선과 일본의 화친 및 국교 회복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스시마번의 소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방대한 사료, 스시마 소케 문서, 그 목록이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1683년 장서 목록을 보면 조선본과 조선서간 265종이 확인됩니다. 대표적인 서책으로는 포원집, 율곡집, 서해문집, 학봉문집 등과 함께 이권본 징비록도 확인되는데,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일찍부터 여러 서책을 수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비록은 일본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증거로 필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책을 구하기 힘들었던 당시의 출판 사정을 감안하여 책을 빌려서 그것을 손수 옮겨 적는 필사본을 작성하게 되는데, 에도시대 중기의 유학자 이토 토오가이는 그의 나이 18세 때인 1687년 징비록을 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695년 교토에 있는 야마토야 이해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기에 이르릅니다. 1678년 쿠로다 가보를 편찬하면서 징비록을 인용했던 가이바라이 키켄이 서문을 작성하고 이권본 징비록을 양분하여 사권본으로 한 후 조선의 행정구역표와 조선 지도를 붙여서 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징비록은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일본에서 간행된 사권본 징비록은 이권본 징비록을 저본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쓰시마본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유통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외관의 상인들에 의해서 수입되었는지 아니면 조선통신사 사행길에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711년 5월부터 이듬해 1712년 3월까지 일본에 다녀온 제8차 신묘 통신사행은 사권본 징비록이 일본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들은 숙종은 징비록의 일본 유출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간행된 사권본 징비록은 이후 야마토야 이해에 가업을 잇는 사람이 없어 이즈모노조라는 곳으로 판권이 옮겨갑니다. 에도 시대의 일본은 상업적 목적에서 판본을 인출하는 목판의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시장이 형성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징비록은 교토와 에도에서 명치시대 때까지 몇 번에 걸쳐 인출, 유통되었는데 나중에 인쇄된 책이라는 뜻에서 후인본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징비록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정과 도채찰사, 명군 접반사 등 국정, 군정, 외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서해 유성룡이 집필했다는 점과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전체적인 실상을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에서 유통된 징비록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